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5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졌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소비자 심리 지수는 낙관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소 복잡하고 헷갈리는 시장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실 텐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보다 자세한 시장 분석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10시 대박스쿨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매매를 해왔더니만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번 주에 또 결과가 사실상 여러분들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지수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수가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지난 2018년 10월 달처럼 지수에 또 충격이 오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에 있어서도 슬슬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들 많이 되실 건데, 자, 오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의 종목들 잠시 뒤에 또 강의 이후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대박스쿨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제가 잠시 뒤에 또 바로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자, 좀 이따가 보내면 늦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셔야 제가 또 종목 상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는 동안에 제가 이번 주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해결책이 나오려면 그냥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알아야겠죠. 원인을 알아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야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문제점, 원인을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5거래일 동안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7거래일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들이 워낙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자, 요게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하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는 유가 상승을 좀 초래를 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상승하니 신흥국가들, 소위 말해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신흥국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신흥국가가 위험해 보이니 자금은 안전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보니 선진국가로 자금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미국과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USA와 논 USA의 경기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경기가 상당히 양호한 반면에 호주라든지 중국,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지표가 자꾸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경기가 따라오질 못하다 보니 미국은 계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반면에 신흥국가에서는 오히려 압박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맞물려서 사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로 중국, 바로 옆나라죠. 옆나라 중국의 1대1로 경제 포럼 정책이 있는데, 자, 이 일정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돈을 풀겠다라든지 내지는 뭔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시장 기대만큼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1대1로 정책 포럼이 미국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밀어붙이면서까지 1대1로 정책 포럼 일정을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부양 정책이 나와줘야 조금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완화가 될 것이고 환율이 안정이 될 것인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또 맞물려서 배당금 지급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에 배당주 사신 분들 배당 언제 들어옵니까? 바로 주총 이후에 주총하고 나서 3주 안에 배당금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4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배당금 지급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이이고 환율이 지금 1160원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정말 외국인의 의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왜요? 지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증시 상승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개인 투자자가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따지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데 기관들은 매도 내지는 관망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이 지지를 해주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면 사실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기관들이 역시 매도를 하고 있고 관망만 하다 보니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받지도 못하고 자꾸 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 올라갔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국인들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매도 내지는 관망입니다. 그러니 증시 자체를 지지를 해주는 주체나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3개월 동안의 누적 수급입니다. 1월 26일부터 바로 오늘장까지의 누적 수급인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3개월 동안 결국 주식시장을 객관적으로 사는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다 합쳐서 4조 7천억, 약 4조 8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3개월이나 시간 동안에. 그와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죠? 예, 특히나 투신들 3개월 동안에 1조 4천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지금 매수 주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는다라면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종목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건이 뭡니까? 이제 증시가 반등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사주려면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의존되어 왔던 시장이고, 외국인들에 의존되어 왔던 시장인 만큼 환율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 지금 1160원입니다, 여러분들. 1160원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12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환율 이제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율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환율이 당연히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작년 10월과 같은 장세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거나 내지는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까지도 환율이 1160원 구간에서 상승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코스닥 시장도 1.2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환율이 계속 이 구간이라면 지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환율이 언제쯤이나 안정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환율 수급은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금 송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샀었던 종목들, 여러분들 배당금 분명히 4월 달에 다 지급이 됐을 겁니다. 배당금 지급할 때는 일시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월 달이 원래 달러 수요가 늘고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160원 올라간 거 일시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달 초면은 이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배당금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든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환율이 떨어질 건데,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뭐 우리나라 GDP 발표도 안 좋게 나왔고요. 근데 그에 반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마 4월 초에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지표일 거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이벤트가 바로 이겁니다. 4월 30일 날 한국 제조업 기업 실사지수에 대한 경기 지표가 발표 나옵니다. 또한 산업 생산 지표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4월 달 초에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무슨 나라죠?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인데 이 수출 산업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조업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조업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지는 판매가 잘 되고 있는가? 재고량은 얼만큼 남아 있는가? 자, 이거를 통괄적으로 점수를 매긴 게 바로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거기다가 제조업 기업 실사지수, 최근 제조업 기업들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한국의 경기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나온 게 크게 영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는 이 수출이 얼만큼 잘 되느냐, 수출에 대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 기업들의 분위기가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주 이게 지표가 잘 나온다라면 환율은 당연히 안정될 겁니다. 왜? 생각보다 대한민국 경기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근데 반대로 다음 주에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면 역시 그러면 그렇다. 한국의 경기는 여전히 둔화 중이다. 아직까지 회복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환율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일 날도 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뭐가 있습니까? 바로 뒤이어갖고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옵니다. 제조업 분위기가 그대로 수출입 지표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까지 발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분위기까지 나오게 되니 다음 주야말로 핵심 경제 일정들이 잡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5월 1일은 여러분들 무슨 날이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바로 노동절이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휴장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휴장이니까 저거 잘못 나와도 영향 없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여기에서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바로 목요일 날 시장에 큰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휴장이라서 안심하실 게 아니라 이거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5월 달이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잘 나온다라면 5월 달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이 경기 지표들 여러분들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알고 가셔야 되고 이거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당연히 역시 주식시장은 반등 나오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종목들 공격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긴장감 가지셔야 될 겁니다. 5월 달은 말입니다. 자,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5월은 세린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아마 백과사전에도 이 단어가 용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라고 표현을 합니다.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5월 달은 평균적으로 약세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은 팔고 떠나고 11월 달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5월 달 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A지수가 MSCI에 추가 편입 이슈가 있다 보니 5월 말에는 역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이벤트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5월 달이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암울하기만 하고 글쎄요. 미리 좀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세장이 아니라 5월 달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데이터로 준비했는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세린메이냐면 2000년대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의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1월달과 2월달, 3월달은 보통 연초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한 장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입니까? 5월달에는 평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로 벌써 19년 동안의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주가가 떨어지다가 11월 달 돼야 배당 이슈도 있고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11월 달부터 보통 이제 주가가 반등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될 때고 마침 거기에 맞물려서 다음 주에 많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나올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A지수가 MSCI 내에 추가 편입이 된다는 이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도하고 중국에 자금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5월 말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에서 약 8천억가량 정도가 매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무조건 종목만 냅다 산다고 여러분들 결코 수익 날 수 없습니다. 시장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눌릴 거라면, 지수가 하락할 거라면 당연히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해두셔야 될 거고 지수가 올라갈 거라면 당연히 그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안다라면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전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드렸으니 5월 달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월 초에 반등 나오더라도 월 말에는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월 초에는 주식을 사되 월 말 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셀인메이 5월 달에 팔고 떠날 것인가 내지는 바이인메이 5월 달에 살 것인가 다음 주에 분수령입니다. 다음 주 경제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이고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당연히 증시에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까지 아마 조금 지루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수가 더 눌렸다가 지수가 반등 나올 때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좀 여러분들에게는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다. 경기 바닥론에 대한 무게는 계속 생겨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증시가 안 좋은 건 맞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대다수의 제조업종들이 회복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SK하이닉스에서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분기부터 디램 시장이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하반기에 회복을 하겠다라고 전망들을 두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장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조급하게 하루하루 주가 상승과 하락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충분히 시장 눌림을 즐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수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대박스쿨을 통해서 시장 떨어지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이제는 반등이 언제 나올까를 기다리시면서 그 반등 때 매수 기회를 활용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5월 시작의 전망 꼼꼼하고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이 소개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시장까지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지표에 의해서 시장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외국인들 매도에 의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상승 종목이 일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승 종목 일부를 여러분들이 공략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이런 장세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버팁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대차. 이번에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기아차. 이번 1분기 실적이 9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나온 호텔신라 역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 공통적인 요소가 뭡니까? 실적입니다.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시장이 안 좋더라도 결국 시장 약세 대비해서 강한 종목은 있습니다. 바로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금요일 방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좋은 투자의 기회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이 하단에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535님의 문자인데요. 푸드나무 분석해주세요. 31,300원의 비중 30%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위에 보니까 1070님도 같은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푸드나무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푸드나무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수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내수주 관련해가지고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뭐 한샘 같은 종목들도 정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제 몇 번 강의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간 구간에서 좀 사신 게 아까운 겁니다. 제가 이미 3월 말부터 내수주들 포트에 좀 필요하다. 내수주들 3월 말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구간은 엄밀히 말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직전에 대한 매물을 맞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 맞은 구간이라 당연히 조정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매물을 한 대 맞은 만큼 좀 매물 소화하고 나서 61선까지는 저는 눌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올 테니까 24,500원 구간 손절가를 일단은 좀 잡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4,500원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여기에서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평단가도 낮아지실 거고 다시 한번 저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도전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종목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대응만 잘하시면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푸드나무의 손절가는 24,500원,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볼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 네. 자익을 8,600원에 15%거든요. 네, 8,600원에 15%요. 예.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어제요. 아,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 네, 그럼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신 건데, 네, 어떤 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나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전략을 빠르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자익을 8,000원에 15%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네, 일단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질 못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문제점을 제가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은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0억짜리라고 보셔야 되는데 900억짜리란 말은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엄청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자이글은 또 우리 이 고기 굽는 그거를 이제 좀 판매 유통하는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게 아마 물량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잠깐만 요 해당 종목의 지금 이 유통 주식 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진이라는 최대 주주를 빼고 나면은 사실상 물량들이 없죠. 안선영 씨라는 지분을 빼고 우리 사주조합 빼고 이승현 씨를 빼면은 현재 유통 주식 수가 32%밖에 안 됩니다. 900억짜리가 지금 유통 주식 수가 32%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건들기에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잠깐만 수급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누가 팔았나요? 개인들이 투매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의 22만 주 대량 매도가 나온 거라 이게 지금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통 주식수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어디 주체에서 던지게 되면은 결국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방송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 적은 종목이라든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좀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지금 수급이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앞전에 직전 저항 때 맞았던 구간이 6,850원입니다. 그래서 6,850원 구간 손절가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딱 주봉으로 보더라도 60선, 121선 구간 걸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지키게 된다라면 다음 주에 주봉상 양봉 한번 뜰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라면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전고점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해당 종목을 저라면은 9,000원 구간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좀 종목을 교체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가격 전략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이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78님의 문자입니다. 제이콘텐트리 매수가 5,950원에 비중 30%입니다.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이콘텐트리, JTBC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엔터 기업들 중에서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제이콘텐트리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넷플릭스가 진입한 이후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컨텐츠 싸움에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대형 기업사, 그러니까 제이콘텐트리나 그나마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가 넷플릭스와의 경쟁 속에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실적도 상당히 뭐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그래도 지금 지난 11월 달 대비해서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탄력이 너무 느려서 그렇지 사실상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갖고 가셔도 되는데 다만 추이를 보시면은 눌림과 상승, 눌림과 저항, 눌림과 저항.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N자형 형식의 상승 파동으로 가고 있는 만큼 웬만해서는 저항대에서 이제 좀 한 번씩 팔고 가는 전략이 낫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눌림 때 이제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6,0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맞을 자리라 우리 시청자분이 요거를 좀 저한테 진작 보내주셨으면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대 6,000원쯤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000원 구간, 하단 지지 구간입니다. 5,000원 구간에서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의 저항대가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손절가는 5,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88님의 문자입니다. 단알 5,700원에 30%입니다. 전환사채가 많아서 상장 폐지된다는 둥 해서 물타기도 못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꼭 좀 진단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환사채 관련해서 제가 좀 공시를 확인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환사채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높으면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전환사채 가격이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낮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사실 근데 전환사채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만으로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단알이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입니까? 바로 소액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요즘에 소액결제 시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네이버 페이도 있고 뭐 페이코도 있고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성이 조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알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이 나오면서 휴대폰 게임에 대한 결제가 많아질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딱히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알이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커피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달콤커피 역시 경쟁 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월봉상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제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반짝 올라갔지만 계속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저항대 맞고 떨어졌던 추이라 별로 이제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하단을 지지받았던 구간이 3,15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3,15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항대 같은 경우는 이 월봉상 21선 구간에서 자꾸 저항 맞고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4,000원 구간 저항대로 대응하시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은 손절가를 3,150원 그리고 4,000원 구간대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886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리콘웍스 매수가 49,000원에 비중 20%꼭 상담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특히나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향 매출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OLED 산업하고 연관이 되게 되는데, 요즘에 뭐 BOE라든지 이런 중국의 굴지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본격적인 좀 증설을 할 예정이다 보니 이게 지금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가장 잘 나갔을 때가 바로 201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를 증설하고 투자를 한다라면 2017년 때까지의 가치까지 회귀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목표가를 2017년 때까지 노려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죠. 길게 보유할 수 있으면입니다. 길게 보유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N자형 형식으로의 반등이 한번 나오고 저항 맞고 밀렸다가 다시 60선에서 반등 나왔다가 또 역시 지금 쌍봉 치고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60선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밀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44,000원 구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되면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44,0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계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한번 밀렸다가 반등 나올 테니까 만약에 좀 길게 갖고 갈 수 있다라면 저는 앞전에 전고점 6만 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손절가는 44,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05님의 문자입니다. 대박스쿨 도와주세요. 사막 콘덴서 85,000원에 30%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오래 보유하신 것 같은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성향입니까? 아니면 중장기 매매 성향입니까? 저는 이 매매 성향에 따라서 종목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성향이라면 이 사막 콘덴서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업황, 기업을 믿고 갈 수 있다? 그럼 해당 종목은 좀 보유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바로 대표적인 MLCC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MLCC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와인잔 하나에 MLCC가 와인잔 하나 정도만 되면은 1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이 MLCC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 업체, 바로 이제 MLCC가 글로벌 1위는 일본의 무라타고, 2위가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3위가 대만의 야게오라는 회사인데 이 야게오의 전망에 의하면 MLCC 업황이 회복되려면 하반기로 가야 된다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고 계속 아마 박스권에서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라면 단기 매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라면 종목을 그냥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 58,0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중장기로 갖고 갈 수 있다. 그렇다면 MLCC가 회복이 된다라면 하반기 때 회복이 될 테니까 좀 갖고 가시면서 저는 앞전에 8만 원 구간까지도 좀 노려봐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8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의 손절가는 58,000원, 목표가는 8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605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 HFR 3,105원에 40%입니다.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주식 병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주식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될 예정인데, 거래 정지된다고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주식 병합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주식 병합인지, 제가 지금 전자공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주식 병합이라면은 해당 종목이 유통 주식 수가 많아서 주식 병합을 통해서 이제 유통 주식 수를 좀 줄인다면은 당연히 호재가 됩니다. 근데 애초에 유통 주식 수가 없는 종목이 주식 병합을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거래량이 없는데 주식 병합까지 해버리면은 이거는 물량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FR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G.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G는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KT나 LG U+, SKT 전부 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지금 적자까지 감안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지국 설치도 미흡하고 5G 통신이 지금 주파수가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메꿔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품 회사들이나 기지국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설명드리면 앞전에 직전 전고점 구간 바로 2,840원 구간인데 현재 지금 주가가 한 차례 급등 나왔다가 정확하게 2,840원 구간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840원 구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계속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있는 만큼 앞에 대한 매물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260원 구간대에서 매도를 잡고 가겠습니다.
걱정된다라면요. 그렇게 좀 보시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제 5G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좀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FR은 손절가는 2,840원,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은 3,260원 말씀드렸고요.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3193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종목 만도 비중 50%, 매수가 39,841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네, 일단은 업황은 지금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현대차, 자 지금 영업이익 20%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영업이익 9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현대그룹주가 전부 다 실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신차 효과입니다. 신차 효과로 인해서 이제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뭐 텔루라이드라든지 이런 뭐 신형 SUV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도는 현대 그룹사도 아닐 뿐더러 좀 직접적인 관계도가 떨어지다 보니 중국에 대한 매출 부진으로 지금 실적이 감소돼서 단기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다 올라가는 반면에 실적 부진으로 저는 떨어졌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눌림 이후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대모비스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면 해당 종목이 실적 부진으로 밀렸지만 결국 현대기아차를 따라서 주가가 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앞전의 추세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3만 원 구간인 만큼 3만 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3만 원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라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평단가 낮추셔서 갖고 가신다면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앞전 전고점 4만 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손절가는 3만 원,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4만 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보내준 것 중에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최근에 기업들의 영업이익들이, 이익 전망치들이 전부 다 하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대비해서 약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가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약세일 때 실적만큼 튼튼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실적 우량한 종목,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만한 종목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금요일 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 약세를 띌 때는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보셔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타고 들어오셔서 우라노스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